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한 권 합격 심화편 고려시대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론편에서 이 무신집권기부터 해서 뒤쪽의 원간섭기, 고려 말기의 정치 상황이 어땠는지를 봤는데 그럼 이 시대의 문제는 주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우리가 봤었던 개념을 적용을 시켜서 8개의 기출문제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번 먼저 볼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상황 이후의 사실로 맞는 것. 그러니까 이거보다 뒤에 나올 수 있는 사실로 맞는 것을 골라주는 거예요. 사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대승이 정중부를 죽이자 조정 신하들이 대궐에 나아가 축하하였다. 경대승이 말하기를 임금을 죽인 사람이 아직 살아있는데 무슨 축하인가? 라고 하였다. 이음은 이 말을 듣고 매우 두려워해서 날랜 사람들을 모아서 대비를 했고 경대승의 도방에서 자기들이 싫어하는 사람을 죽일 것을 모의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밤마다 경계를 했다라고 나오는데 3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경대승, 정중부, 이의민이라는 사람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무신정권 때 나오는 사람들이죠.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나서 그 직후의 모습으로 추정이 되는데 원래는 정중부가 먼저 요걸 잡고 있다가 순서를 보자면 정중부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경대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의민이 나오게 됩니다. 순차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의 파트는 경대승이 정권을 잡고 있는 시대입니다. 경대승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찾으면 되겠네요. 보겠습니다. 묘청의 서경천도,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묘청의 나는 이 무신정권보다 이전이죠. 무신정변 이전에 일어났었던 일이니까 이후에 올 수가 없고 최충원이 왕에게 봉사 10조를 올렸다. 최충원이 누구냐면 이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다음에 등장을 해서 안정적으로 집안에서 계속 세습을 하는 형태로 가져가는 최씨 무신 정권의 출발점이 되는 인물입니다. 여기 이의민을 제거하는 인물이 바로 최충원이죠. 그렇다면 요게 나올 수 있는 얘기겠네요. 이게 이 뒤에 언급이 되는 최충원의 이 최씨 무신 정권 성립에 되어서야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뒤로는 2번으로 골라줄 수 있겠습니다.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서 왕을 폐위하는 거, 이 강조의 정별이 나오는 부분 상당히 앞부분이죠. 묘청의 남보다도 훨씬 더 앞쪽 부분이고요. 이자겸과 척준경의 반란 나오는 이자겸의 난은 묘청의 남보다 먼저 있었으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김보당이 폐위된 왕의 복위를 주장하면서 군사를 일으키는 김보당의 난, 이거는 정중부 때 일어난 일이니까 이것도 이전으로 볼 수가 있겠죠. 2번으로 답을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이의민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했었던 요 사람의 묘지명 탁본이다. 이 사람이 명종의 퇴위 그리고 신종의 즉위에 관여한 사실 등이 기록이 되어 있다. 자, 이의민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하면서 자기 집안이 이제 크게 무신 정권의 대표로 들어가게 된 사람, 이 사람은 최충헌입니다. 자, 그러면 최충원의 활동으로 맞는 거 골라볼게요. 인사행정을 담당했었던 정방을 폐지하는 거. 이걸 폐지하는 건 나중에 공민왕이 하는 거예요. 한참 뒤에 나오죠. 공민왕이 하는 거고 교정도감을 두어서 국가의 중요한 사무를 처리하죠. 그리고 스스로 교정별감이라는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2번이 답이네요. 삼별초를 이끌고 진도로 이동을 해서 대몽항쟁을 펼친 거는 이거는 요 군대를 실제로 이끌었던 배중손이라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거는 배중손. 화약과 화포 제작을 위한 화통 도감의 설치를 건의를 하고 실제로 화포를 제작을 하는 사람 최무선이죠. 이 사람은 최무선. 후세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훈요 10조를 남기는 건 고려를 개창한 태조 왕건입니다. 그래서 최충원에 대한 설명으로는 2번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3번. 다음 상황 이후에 이거 뒤에 전개되는 사실로 맞는 거. 백관이 최우의 집에 나아가서 정년도목을 올리니 최우가 청사에 앉아서 받았다. 육품이하는 당하에서 2번 절하고 땅에 엎드려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임금이네요, 임금. 왕한테 하는 것 같은데 이때부터 최우는 정방을 자기 집에 두고 백관의 인사행정을 처리하였다. 마치 왕처럼 나오네요. 최씨 무신정권에서 최충원의 아들이고요. 자기 집에다가 인사행정기구까지 설치를 하는 시점의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그럼 이거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올 수 있냐?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삼별초가 용장성에서 항전을 했다. 요게 일단 답이 될 수 있는데 정방 설치를 하고 나서 완전히 이제 인사권이나 이런 것까지 자기가 다 장악을 하고 있었던 요 시점에 요 즈음에 우리는 최후 시점에 그 원나라의 침략을 받게 돼요. 몽골의 침략을 받게 되고요. 몽골의 침략을 받고 나서 대몽항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최후가 강화도로 천도를 하게 되면서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항복을 하라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최후가 만들었었던 근본적으로는 최후가 만든 야별초에서 출발한 삼별초가 마지막까지 저항을 하면서 대몽항쟁을 하게 돼요. 이 시점보다 한참 뒤에 나옵니다. 이 대몽항쟁의 완전 끝부분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최후가 정방을 설치한 이 시점보다 뒤쪽 부분에 삼별초의 항쟁이 나오는 게 맞아요. 시기상으로는 요게 들어가는 게 제일 적절합니다. 나머지 것들이 그러면 이후가 아니라 다 이전이어야겠죠. 정중부 등이 김보당의 반란을 진압하는 거 이거 최씨 무신 정권 이전이잖아요. 아주 초창기니까 이거 아니고 빈민구제를 위해서 흑창을 처음 설치하는 거는 무려 태조 왕건이니까 당연히 이거보다 이전이에요. 공주 명확소에서 망이 망소이가 봉기를 하는 거는 이거는 무신 정권기는 맞지만 가장 처음에 정권을 잡았던 정중부 때 일어난 일이라서 이것도 이거보다 이전이에요. 최충원이 교정 별감이 되어서 국정을 총괄하는 것도 이거보다 이전이겠죠. 최후의 아버지니까 이 최후보다 이전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최후 시기에 요 뒤에 나오는 걸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가 1번이겠죠. 1번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돼요. 4번 가나 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하는 것은 자, 가를 먼저 볼게요. 왕이 먼저 나라 안에 신하들을 권유해서 개경으로 환도를 하게 했다. 환도가 무슨 뜻인가요? 다시 수도로 돌아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원래 개경은 고려의 수도예요. 근데 개경이 원래 고려의 수도인데 이거를 돌아간다라는 뜻의 환도를 쓴다면 다른 데 있다가 다시 개경으로 와야 이게 말이 되는 거죠. 어떻게? 개경에 있다가 대몽항쟁 하면서 강화도로 잠깐 갔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개경으로 와요. 다시 개경에 돌아오면서 원간섭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가라는 시점은 다시 일로 돌아올랑 말랑하는 그 시점이네요. 대몽항쟁이 거의 끝나는 시점입니다. 지금 가라고 하는 시기는. 자, 나를 볼게요. 조위총이 군사를 일으키자 이 의방이 이 의민을 정동대장군 지병마사로 임명했다. 이 의민이 군사를 거느리고 전투에 나갔다가 날아오는 화살에 눈을 맞았으나 천령으로 진군하여 사방에서 북을 치고 고함을 지르면서 급습해서 크게 격파했다. 조위총이 나오네요. 조위총의 난. 이거를 이 의방이나 이 의민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무신들이 맞서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언제냐면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나서 정중부가 정권을 또 잡고 있을 때 그때 그 김보당의 난 또는 조위총의 난이라고 있었죠. 서경의 유수였던 조위총이 난을 일으킵니다. 이 무신들의 난에 반대하면서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신정변의 초창기입니다. 무신정변의 초창기고 이건 무신 정권의 끝자락 쪽에 우리가 환도를 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이게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나가 가보다 먼저 나와야 돼요. 그렇다면 이거보다 먼저 가가 언급돼 있는 거를 일단 집어주시면 되겠죠. 얘가 가보다는 먼저니까. 그럼 가로 시작하는 것을 지워주시면 되겠네요. 가가 먼저 등장하는 거 무조건 지워주시면 되겠고 나가 먼저 나와야 되니까 자, 이렇게 지운 다음에 그리고 여기를 한번 볼게요. 그럼 마지막 다가 순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순서를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자, 백관이 최후의 집에 나아가서 우리 방금 위에서 봤던 사료였어요. 최후가 누구냐? 최충원의 아들이고 무신정권의 끝부분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집에다가 정방을 설치하고 완전히 모든 정권을 자기가 잡으면서 쥐락펴락을 하고 있을 때 자, 요 시점에 정권은 이 사람의 손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대외적으로는 몽골의 침략을 받아서 강화도로 천도를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항쟁을 하는 시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치한 다음에 우리는 대몽항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거 대몽항쟁의 출발점, 얘는 대몽항쟁의 끝부분, 이거는 그거보다 앞서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순서상으로 가장 먼저 나오는 거는 요 친구가 1번이겠고 나로 시작하지 않은 5번도 지워버립시다. 그러면 요게 먼저 오고 대몽항쟁이 시작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이 나오겠네요. 순서상으로는 나, 다, 가.
나다가로 연결이 되어 있는 4번을 찾아줄 수가 있겠네요. 좀 복잡해 보이는데 시기가 어떤 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요거하고 요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붙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주로 이 사료가 되게 어렵게 느끼는 사료 중에 하나예요. 최후가 정방을 설치했는데 뭐 어쩌라고 약간 이렇게 나오는데, 정방을 설치하고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었던 그 시점에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권력을 자기가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 가져가려는 그 시점에 이제 강화도 천도하면서 대몽강쟁을 하게 된 거죠. 대몽강쟁의 출발 지점이다. 보통 그거를 보여주는 사료로 나오기 때문에 왜 이거를 여기다가 놨는지를 보시면 돼요. 이거 뒤와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거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서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요거 뒤에 뭔 일이 일어났는지 찾는 거예요. 고려의 태자가 배하를 하니 쿠빌라이가 기뻐하며 고려의 세자가 스스로 찾아오니 이는 하늘의 뜻이다. 자, 고려 태자, 쿠빌라이, 고려의 세자가 스스로 왔다. 강회선무사 조양필이 말하기를 고려는 비록 소국이나 20년간 군사를 동원했어도 아직 신하가 되지 않았습니다. 블라블라블라. 한 명의 병정도 수고롭게 하지 않고 한 나라를 얻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지금 이 쿠빌라이가 속해 있는 어떤 나라하고 뭔가 화친 비스무리한 무언가를 맺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쿠빌라이가 누군가요? 칭기스칸의 손자고 원나라의 쿠빌라이 칸입니다. 고려의 태자가 스스로 갔다는 거는 우리가 대몽항쟁에서 백기를 들었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요거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원간섭기가 이어지겠죠. 원간섭기에 있었던 걸로 맞는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쌍기의 권위로 과거제가 도입되는 거는 완전 고려 초반입니다. 네 번째 임금이었던 광종 때죠. 동북면의 병마사 김보당이 난을 일으키는 거는 원간섭기하고 대몽항쟁기보다 이전이죠. 무신정권이 시작됐었던 초창기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것도 이전이고요. 이재현이 만건당에서 유학자들과 교류하였다. 이재현이 만건당에서 유학자들과 교류한 게 언제냐면 여기서 교류한 유학자들이 원나라 유학자들이에요. 만건당은 원나라의 수도인 연경에 설치가 됐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원간섭기가 되고 나서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 뒤에 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3번은 뒤에 올 수가 있네요. 자, 4번 묘청 등이 중심이 돼가지고 서경천도를 주장했다. 굉장히 한참이죠. 이것도 문벌귀족기니까 앞에 와야 되고요. 최충원이 봉사 10조를 올려서 시정개혁을 건의하는 거는 최씨 무신정권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이것도 앞에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후에 올 수 있는 거는 3번으로 답을 찾아줄 수가 있겠어요. 자,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서술형 평가의 답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래 인물들이 활동한 시기, 이 활동한 시기에 볼 수 있는 사회 모습에 대해서 서술을 하라. 윤수는 응방을 관리했는데, 이거 매 키우는 데죠, 매. 응방을 관리했는데 권력을 믿고 악행을 행해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유청씨는 몽골어를 익혀서 여러 차례 원나라의 사신으로 가서 공을 세우고 충렬왕의 총애를 받아 장군이 되었다. 기철과 형제들은, 기철 유명한 권문세족이죠. 누이 동생이 원순제의 황후가 된 이후에 국법을 무시하고 횡포를 부렸다. 이 사람 유명한 기황후란 사람이 있었죠. 기황후란 사람이 있었는데 응방, 몽골어, 원나라, 충렬왕, 기철 이런 거를 봤을 때 이거 원간섭기입니다. 그러면 원간섭기에 볼 수 있는 사회 모습, 요걸로 맞는 거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왕조의 교체를 예언하는 정감록이 유포되었다. 이거는 고려시대가 아니고 조선시대 후반부에 나오는 얘기예요. 조선 후기입니다. 대각국사 의천이 해동천태종을 개창했다. 대각국사 의천이 활동한 시점은 숙종 시기이기 때문에 원간섭기가 아니고 그거보다 이전이죠. 그거보다 이전이에요. 자, 지배층을 중심으로 변발과 호복이 유행을 했다. 그쵸, 이거 원나라 스타일이에요. 원간섭기가 됐을 때 권문세족을 중심으로 이런 게 크게 유행을 합니다. 그러면 3번은 들어갈 수 있네요. 가혹한 수탈에 저항을 해서 망이 망소이가 봉기를 하는 거, 이거 공주 명학소에서 일어났었던 사건이고 무신정권기에 정중부 시기에 일어났었던 일이니까 이전이네요. 상민층이 납속과 공명첩을 활용을 해서 신분 상승을 꾀했던 거, 요거는 조선시대 후반에 들어가서 나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어서 3번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자, 오른쪽으로 7번 보겠습니다.
밑줄군 왕의 재위 기간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거가 뭐냐? 이자춘 이 사람이 언제 활동을 했던가 떠올려 보셔야 되는데 쌍성 등지에 천호를 거느리고 내조를 하니 왕이 맞이하면서 말하기를 어리석은 백성을 보살펴서 편안하게 하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았는가 칭찬하고 있네요. 그때 어떤 사람이 기철이 쌍성의 반민들과 몰래 내통을 하여 한패로 삼아 영모를 도보하려고 한다고 밀고 하였다. 왕이 이자춘에게 이르기를 경은 마땅히 돌아가서 우리 민을 진정시키고 만일 변란이 일어나면 마땅히 내 명령대로 하라. 무슨 뜻이에요? 기철 죽여버리란 뜻이겠죠? 이자춘이 명령을 듣고 곧 행군해서 유인우와 합세한 이후에 쌍성 총관부를 공격을 해서 격파를 했다. 수복을 했다는 거겠죠? 쌍성 총관부를 되찾고 기철을 이렇게 잡아라라는 명령 같은 게 나오는 요 시점, 이자춘과 쌍성이란 말이 나오고 기철이 나오니까 이것은 원간섭기인데 기철이 영모를 도모하려고 한다. 그러면 왕명을 따라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요 쌍성 총관부의 수복이 나오는 요 시점 공민왕 때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개혁군주 공민왕 때에 있었던 모습 볼 수 있는 거 한번 찾을게요. 초량외관에서 교역을 하는 상인은 이런 식으로 이제 명칭이 나오려면 조선시대 후반이에요. 아니네요. 내의원에서 동의보감을 읽는 의원. 동의보감 누가 썼죠? 허준이 썼잖아요. 조선시대 허준. 정확히는 조선 후기에 광해군 때 완성이 되는 책입니다. 아니죠. 주자감에서 유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 주자감은 어디 교육기관이죠? 이거 발해 교육기관이에요. 전민 변정도감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농민. 요건 볼 수 있죠. 공민왕이 전민 변정도감의 신돈을 발탁을 해가지고 요거를 하면서 권문세족의 힘을 누르려고 했으니까 4번은 볼 수 있는 모습. 황룡사 구축 목탑의 건립에 참여하는 장인. 이거 누가 세웠나요? 이거 신라의 선덕여왕이 세우는 탑입니다. 전혀 상관없는 시기죠. 그래서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명나라 황제가 말하기를 명나라, 이제 원나라가 아니고 명나라네요. 그러면 원나라에서 명으로 바뀌었네요. 왕조 교체. 천령을 따라 이어지는 북쪽과 동쪽과 서쪽은 원래 개원로가 관할하던 군민이 속하던 곳이니 개원로? 원이 설치한 행정구역. 원래 원나라 때 관할이 됐었던 곳이니까 여기는 그대로 요동, 명나라 요동에 소속을 시켜. 그러니까 내놔 하는 말이죠. 원래 원나라가 케어하던 데니까 이제 원나라가 명나라가 됐거든. 그러니까 명나라로 다시 줘라고 하는 내용이죠. 중략. 왕은 최영과 함께 요동을 공격하기로 계책을 결정을 했으나 이거를 감히 명나라 황제한테 말은 하지는 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말은 못했지만 요동 정벌하려고 하잖아요. 누구 시켜서? 이성계를 불러다가 그때 가장 핫하게 떠오르고 있었던 신흥 무인 세력인 이성계를 불러다가 요동 정벌을 명령을 하죠. 그렇다면 요 시점은 이 연표에서 어디쯤인가 이거를 봐야 되는데 지금 최영이랑 같이 요동 정벌을 결정하면서 이성계를 끌어들이는 요 시점은 이성계와 최영이 이미 사람들에게 어떤 신흥 무인 세력으로 명성을 얻었던 시점이에요. 최영이나 이성계가 뭘로 명성을 얻냐면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하면서 명성을 얻는데 그중에서도 이성계는 요동정벌에 발탁이 됐었던 거는 이 사람이 어떤 큰 왜구와의 전투에서 굉장한 전공을 세우게 돼요. 그러면서 명성을 떨치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황산대첩이에요. 여기서 아지발도를 활로 쏴서 죽이면서 굉장한 명성을 얻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요동 정벌을 이끄는 사람으로 발탁이 됐었던 거죠. 일단은 여기 뒤쪽으로 지금 등장을 해야 돼요. 우선은 한양천도하고 과전법 실시하는 거는 이미 이성계가 권력을 잡고 나서 나오는 일이니까 들어갈 수가 없고요. 일단 이성계가 힘을 잡고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시점을 골라줘야 돼요. 공민왕이 즉위하고 홍건적 침입하고 다음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헷갈릴 수 있지만 정확하게 이성계가 중앙에서 주목할 정도로 힘을 얻는 거는 이 황산대첩을 하고 나서부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는 시점은 여기 다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는 3번이에요. 이 상황이 나타나는 이제 요동 정벌을 하려고 하는 시점은 황산대첩과 과전법 실시의 사이에 껴있다라고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많은 사례를 볼 수는 없었는데 주로 이 전반적인 순서를 알고 있느냐라는 문제를 많이 물어보는 게 보이죠. 사료를 하나 준 다음에 이거에 이후에 나오는 걸로 맞는 것은 혹은 이전 시기로 추정되는 거는 아니면 섞어 놓고 사이에 들어가는 것은 혹은 순서를 맞게 연결한 것은 아니면 이렇게 연표를 고른 것은 이런 식으로 사건의 인과관계 순서를 알고 있느냐라는 문제를 주로 출제를 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연도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황산대첩의 연도가 1380년인 거를 몰라도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황산대첩이라는 사건이 뭔지를 알면 풀 수가 있도록 일단은 진행이 된다는 거니까 연도 자체에는 너무 지엽적으로 이제 보지 않으셔도 되고 큰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파트의 문제풀이 마무리하겠습니다.